네, 안녕하세요. 짬비입니다. 오늘은 2017년 19회 일반 경비 지도사 경호학을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슈가 많았죠. 왜 이슈가 많았냐 하면은 우선에서 컷이 87.5점인가요? 88.75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새로운 경향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문제, 조금 복잡한 문제나 또는 오히려 몰랐지만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었다. 예, 좀 눈물을 많이 삼킨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확연히 갈린.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공부한 범위에서 잘 나왔다 치면은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경호학에서 많이 된통당한, 또 경비업법에서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인가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추후에 틀렸던 한 문제가 전환 정답으로 처리가 되면서 언제 되었냐면은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인가요? 7월쯤인가요? 그때 결과가 나와서 합격이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몇십 명이 더 합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2018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 뭐 천운이라고도 하겠죠. 그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1번 경호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거의 처음 나온 걸 거예요. 아마 지금 역순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는 익숙하죠. 정답은 보면은 하나씩 읽어볼까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활동을 제거하고, 이거는 경호 뒤에 거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 이거는 경비의 목적을 말하죠. 오. 형식적 의미는 경호 기간. 오. 실질적은 본질적 이론적. 오. 4번 같은 경우가 새로운 경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데 아니죠. 원래 경호와 호위 경비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네. 이거는 18년도에 또 나왔지 싶어요. 네, 그래서 맞추기 쉬운 문제였고, 42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네, 42번이 어려운 문제였고요. 왜 어려웠냐면은 2번 다시 기읍 2급 경호 비급은 시간 없는 수상이기 때문에 맞추기 쉽죠. 이거는.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안 나와요. 약식 경호는 일반적인 절차가 없다고요. 성공비약이죠. 예, 성격에 의한 분류가 어떻게 하냐? 경호를 성격에 의한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성공비약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공식 경호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 때는 일정이 있고 경호 방식이 있어요. 그럼 비공식에서는 거기서 하나를 빼요. 일정이 비공개되고 경호 방식이 있어요. 얘는 일정도 없고 경호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해서 토대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디귿도 맞기 때문에 사실 니은은 어려웠다 치더라도 디귿을 알면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 경비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경비업 자체가 도급인을 위한 거니까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고객의 생명이나 재산 아닌가요? 인데 우리 경호 경비를 분류할 때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경호 경비 분류할 때 경찰학에서 말하는 경비의 분류에서는 디귿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골랐을 때 이거를 X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걸 X라고 해버리면은 X라고 찍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경찰학에서는 이렇다. 또 경호 경비에 분류지 않냐? 명확하게 경비업법에 분류라면은 이해를 하겠다 라는 식이면 이해가 되겠죠. 또 경비업법에 대한 분류는 좀 다르죠. 총포륜을 쓸 수 있으나 이제 테러에 의한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막고 국가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맞으나 국민의 생명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도급인에 대한 경비업 계약을 맺은 거니까. 그래서 경호의 분류라는 초점을 두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맞춰야 되고요. 뭐 틀려도 짬비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42번 틀려도 다른 거 맞추면 돼요. 알겠죠? 아무튼 어려운 지문이었다 이거는. 예. 4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호 등급할 때 외전경으로 해야 되는데, 외전경이면 외교부 장관, 정보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해서 외전경이고요. 국가안보실장은 없습니다. X. 여기서 경호처장은
같이 협의를 하는 자입니다. 협의를 하는 자. 그래서 경호처장이 복이 없다고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경호 등급을 정할 때 외정경이랑 경호처장이 협의를 해야 한다. 44번 이거는 볼게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대요. 네, 그럼 머리를 숙이게 한다든지 완력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방어 경호죠. 예. 또 예방 경우는 사전 예방 이런 게 나와야 되고, 두뇌 경우는 몸보다는 머리가 앞서야 한다. 자기 희생은 경호 대상자 대신 내가 죽어야 해. 이런 개념이 나와야 합니다. 45번 고려시대의 경호 기간이네요. 자, 신시비금 90이라고 해서 이제 삼국시대가 나오죠. 또 조선시대에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시부가. 그래서 고려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 순만호 사평해마라고 해서 고려 후기 때 성중해마가 있고요. 내순건금 몇 살이냐 중2육이라고 해서 이제 두 문을 써드릴게요. 우리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이 정도만 쓸게요. 예. 자, 내순건금과 중군 2군 6위 기억나시죠? 뭐 부연 설명은 안 합니다. 예, 짬비를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문만 간단하게 복습할 겸 그렇게 할게요. 중기는 뭐예요? 도서마삼. 또 뭐 심화해서 가면 6번 도방, 4배 도방 이런 것도 외우면 좋고요. 고려 말기는 순마소 사평해마. 이제 고려 말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몽골한테 우리가 정복 당했어서 그래서 순군 만호부나 이런 거 좀 많이 뺏겨왔다, 몽골풍에서. 그래서 순만호 사평해봐, 순마소 사평해봐. 그리고 조선 전기는 좀 길어요. 네, 깝친상군부 10벌 내내 충의사부이고요. 조선 말기는요 어금숙 호위 장룡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어영청 뭐 금군 수기소 호위청 장룡영 이렇게 외우시고요. 또 훈련 도함까지 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고려시대에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이 별시위는 조선 전기의 10별 내내의 별, 호위청은 조선 후기. 자, 46번 행동 원칙입니다. 경호의 행동 원칙.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보면 기획은 다 있어요. 보기 보면은. 그래서 기획은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왜 됐나 몰라요. 그러면 니은이 틀렸나를 봐야겠죠. 네, 니은을 봐야겠네요. 니은을 무조건 봐야겠네요. 자기 희생. 경호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대상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니은 맞죠? 디귿 목표물은 위의 요소에서부터 경호 대상자를 떼어놓는 것. 이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은밀 경호의 원칙. 경호 대상자의 얼굴을 닮은 경호원 또는 비서관을 임명하여 경호부 이해저로부터 은밀하게 보호한다. 아니죠. 기만 경호죠. 기만 경호. 은밀 경호는 이제 경호원이 이제 복장을 노출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경호를 은밀 경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겠네요. 3번. 47번 이거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18년도 19년도 역순으로 우리가 풀고 있죠. 19년도부터 그렇게 푸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또 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또 어려운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81년도 이것까지는 사실 81년도에는 이름이 실법으로 개정되었다 뭐 이것까지는 뭐 아시면 되는데 이 내용까지 잘 기억하는 분이 없거든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그래서 읽어볼게요. 경무대 경찰서는 주로 대통령 검을 수행하며 오삼 불고기 경찰 서식지가 만들어지면서 경치법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경무대 군대로 제한했다. 5. 청와대 경찰과 파견되는 60년도 이제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죠. 4.4.5 입으로 2차 개헌하고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별로다라고 해서 우리 이승만 하야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1차 개헌은 우리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1차였죠. 그리고 2차 때는 4.4.5 입으로 2차 개헌하면서 했죠. 그리고 이제 하야하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바뀌었죠.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가 바뀐 말이죠. 나머지 뒤에 설명은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뀌고 나서 또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오죠. 그래서 중전경호대에서 국가 재건 최고회의의 경호대가
이름도 기네요.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61년 중전경호대 61년 중전경호대 이렇게 외래했죠. 제가 바뀌었고요. 6381 있으면 08 형한테 팔어 63빌딩 있으면 형한테 팔아라고 해서 64년도에 대통령 경호시법이 제정이 됐고요. 81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08년도에도 개정이 또 되었죠. 63빌딩 81 있으면 0한테 8억. 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이제 얘가 얘도 맞죠. 얘도 맞는데 얘가 틀렸기 때문에 3개가 맞겠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추가로 이게 보면은 배우자 및 자녀까지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녀를 경호를 안 해요. 이게 2013년도 때인가? 그때 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도 집단 민원 현장이 2013년도에 처음 나오고 출제 개념으로도 또 대통령 시법도 개정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다. 아마 내년까지는 크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좀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2017년도에도 그 바뀌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자, 넘어갈게요. 48번. 경호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쉬워요. 읽어볼게요. 경호 주체는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일정한 경호 작용을 주도적으로 실시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경호 객체는 경호 관계에서 경호 주체의 상대방인 경호 대상자를 말한다. 5. 경호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호 대상자의 심리 성향을 이해하고 적법한 기법을 개발해서 신뢰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5. 경호 대상자가 경호에 협조적인 경우에는 안전구역을 해제한다. 아니죠. 안전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하면 안됩니다. X. 다음 문제. 경호 조직은 이거는 전기통 협보, 전기통 대패 이렇게 해서 폐쇄성이겠죠. 개방성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경호 조직의 원칙,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상급 기관이 나오고 지휘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지휘 단일이나 기관 단위. 맞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같은 말 그대로를 기관 단위라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지휘 단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무조건 지휘 단위로 찍어야 돼요. 왜요? 2017년에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경호학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이죠.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이거를 바꿀 리는 없고, 그죠? 갑자기 뭐 다 개정해서 이 말이 맞아 이렇게 따라갈 리도 없고, 제가 미리 말해드릴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그냥 두 개가 나오면은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면 지휘 단위로 찍으시고요. 정답이 지휘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1번을 찍으셔야 되고, 기관 단위는 이제 분업을 해서 기관별로 업무를 해야지, 서로 담당하는 기관별로 업무를 하고 기관별로 업무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51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짬비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핵심만 가르치죠.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 있죠? 예, 그런 걸 체크하세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미국 중정 CIA 경호 유관 기관인데 국제겠죠. 국제. FBI가 국내라면은 이제 중정은 CIA는 국제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 적성국 동향 이런 거 보는구나. 이런 것도 하네. 넘어가시고요. 경호 보안국은 이제 외무성 소속이라기보다 국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M15라고 불리고요. M16은 SIS, 예, 비밀정보부입니다. 비밀정보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국내 경호, 예, 국내 경호 관련.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럼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MAD 국방보안국은 국방 관련된 거구나. 해외안전총국은 DGSE는 이제 국방성 소속으로, 해외 정보까지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국방성 소속이라는 말은 제가 잘 안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알면 돼요. 예. 52번 수행 절차. 자, 예비 응가로 풀면 되고요. 읽어볼게요. 예방 단계는 준비 단계로 인적 물적 위해 요소의 예방책을 강구한 단계다. 5. 대비 단계는 안전 활동 단계. 맞는 말이죠. 제거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단계. 5. 평가 단계는 위험 분석 단계로 경호 효과를 평가 분석하여 경호 계획을 수립한다. 아니죠. 경호 대응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우리 경호팀이 뭐 실수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나머지 맞겠죠. 53번. 이것도 어려웠어요.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적합한 부분이 2번 3번은 이제 비상대책 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번과 4번인데 여러분들 우리 경호할 때 근접 경호할 때 어떻게 하는데 돼 있죠? 차량이 항상 붙어서 간다 돼 있죠. 그래서 4번을 떠올렸다면은 1번을 갈 거예요. 예, 비상장비가 뭐예요? 비상장비 저도 잘 몰라요. 아마 뭐 총기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을 하는데 필요 없다 이거죠. 뭐 가령 비상장비에 그 우리 고층 건물에서 떨어질 때 아니면은 뭐 소방 화재 장비 이런 거는 비상 장비로 구분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화재법상에 다 배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맞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일단 2번, 3번, 4번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1번이 좀 뒤떨어진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예. 뭐 모르면 틀리면 되죠. 예, 두 문제 틀린다고 해서 평균 점수가 몇 점 떨어지나요? 2.5점 떨어지죠. 다른 거 맞추면 되죠 또. 자, 출입자 통제 업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적 출입 관리는 행사장의 모든 출입구에 대한 검색, 수상한 자료 색출을 목적으로 한다. 5. 빅표는 식별이 어렵게 아니죠. 식별을 간편하게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이겠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시차별 지정된 통로 불가능할 시에는 별도로 따로 통로를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그리고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출입 통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통로는 폐쇄한다. 5. 55번 선발 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발 경호네요. 자, 경호 임무에 동원된 모든 부서는 각자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다른 각각의 지휘 체계. 벌써 틀렸네요. 이제 단일한 지휘 체계입니다. X. 나머지는 맞는 말인데 어려운 내용 있나 볼게요. 없네요. 넘어갈게요. 선발 경호 활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 통제 대책 강구 후 안전 건축 활동과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출입자 통제 대책으로 비표 운용, 주차장 지정, 검색대 운용을 할 수 있다. 5. 경호 협조회의는 해당 지역 경찰서 관계자 등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보안 유지를 위해 1회로 제한한다. X. 수차례 반복 가능합니다. 특수성에 따라서. 3번이 틀렸죠. 4번은 당연한 말이고요. 57번 이거는 역순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행사장 기후까지는 이제 뭐 선발 경호나 이런 거면 고려를 해야겠으나 근접 경호에서 도보 대응 형성 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나머지에 비해서 상대성이 떨어진다. 예, 알겠죠? 58번 근접 경호 수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접 도보 대응은 장소 상황에 등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5. 근접 경호는 방어벽을 형성하되 경호 대상자의 행동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5. 근접 경호는 종사 요원, 경호 대상자와 친수납 방문객 수행원을 신속하게 이끌어야 한다. 5. 도보 이동 간 근접 경호원 체위 확장은 위기 시 방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평시 노출 및 위력 과시의 부정적 효과로 지양해야 된다. 지양은 이제 좀 멀리 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59번 보도록 할게요. 59번. 예. 기동간 경호 대책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동간 경호 대책이네요. 기동간. 그럼 근접 경호나 이런 거 좀 연관해서 볼게요. 적절한 차량 대응을 형성하여 방어 태세를 유지한다. 맞는 말이죠. 예. 또 교통 흐름에 맞게. 이거 어렵죠. 교통 흐름에 맞게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저격에 대비해서 직선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요. 또 기동 간 경계력 분산을 위해서 전방 경계에 집중한다. 아니죠. 이제 네 방향에 집중해야겠죠. 모든 방향에. 그래서 2, 3 후방에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번이 너무 상대적으로 맞는 지문이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60번 근접 경호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접 경호는 상황 변화에도 고정된 대응을 고수해야 한다. 벌써 틀렸죠?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X. 근접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산 배치. 5. 최단 거리 직선 통로를 이용한다. 5. 이거 근접 경호 대응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요. 사전 경호나 이제 행사장 안전 유지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아니면 뭐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면은 이해가 되겠죠.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이거나
최대한 많을수록 효율이 많이 나긴 한다. 61번 이거 어려웠어요. 61번 어렵고요. 어떠한 출판사에서는 4번도 지문의 설명이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나 짬비에서는 어떻게 했죠? 4번은 한쪽 면에 위기가 있고 한쪽 면에 안전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대형. 그러면 외부 인식이 없다 할 때 사람들을 맞이할 때 쓰는 대형은 V자 역세기 대형이다. 역삼각 대형이랑 좀 말이 다른 게, 역삼각 대형은 뭐예요? 전방에 위해성 물질이 두 가지 있을 때, 아니면 내려오는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물질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 쓴다. 62번 경호안전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사장의 인적, 물적, 지리적 위해 요소를 위해에 대한 비표운영을 통하여 행사장의 안전을 도모한다. 이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비표운영은 인적 요소로 빼는데 물적, 지리적은 좀 이상하네요. 인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행사장 주변 수색 및 위해 강고물 일제 정비. 자, 위해 강고물이 무슨 말인가요? 넓게 퍼지고 높은 위해스러운 물질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비해라. 그러면은 물질이니까 물적이겠죠. X. 3번 물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는 금속 탐지기 등 이용한 검색을 통해서 위해 물품이 행사장 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3번이 맞겠네요. 4번은 이제 입장 계획 주차 계획 이런 거니까 인적이겠죠. 인적. 3번이 정답입니다. 63번 이것도 어려웠어요. 출제된 적이 없고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 맞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알겠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경호안전통제단. 헷갈리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위원회 이름이 많이 나왔죠. 테러 방지 대책위원회, 대통령 경호대책위원회, 다자간 정상회의, 또 뭐 손살 또 테러 보상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테러 대책기구, 테러 대책본부 뭐 이렇게 여러 기구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짬비 반복하시거나 법조문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이 기구가 와닿는다, 좀 구분이 된다. 알겠죠? 64번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은 경호학의 법령이 맞긴 맞는데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법조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싶은 건데, 이거는 보통 모든 교재에서 이 부분만 따로 그걸 해요. 그 문제를 담아요. 이걸 왜 낼까요? 그러면 이제 경비 지도사 하시다 보면 특수경비로 가시면은, 특수경비 지도사 되시면은 국가 중요시설에 보안을 담당해야 되는 일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G99 감시 안내 통제 해서요.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으로 해서 감시가 편해요? 안내가 편해요? 100명이 온 다음에 100명한테 안내 다 하는 것보다 100명 감시하는 게 더 편하죠? 반대로 안전성은 100명 다 안내하는 게 더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안정되겠죠. 그래서 감시가 통제 지역이고요. 다시 제한 지역이고요. 안내가 제한 구역. 또 통제 구역은 통제. 해서요. 이제 보호구역이란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보호구역은 G99로 구분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제한 구역은 없다. 또 이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니까 감시가 아니라 안내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 이러한 걸 말하는 거구나. 이러한 걸 설명하는구나 하고, 제한 지역은 감시가 필요한 거니까 또 틀렸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다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 비밀 소통 이런 거 줄치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감시 안내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65번 대경법상 경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고요. 처장이 지정할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겠죠. X. 대통령 경호구역 중 집무실, 관저 등은 내각과 외곽으로. 내부 구역이 없다. 그거 설명해 드렸었고, 또 경호구역 중 집무실, 관저 등이 없고, 숙소 경호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때가 있고요. 관저나 집무실을. 또 분류로 들어가면은 경호의 분류에 있어서 숙소 경호는 포함하고요. 숙소 경호 자체만의 개념을 물어볼 때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18년도 기출문제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알 거라 생각해요. 선발 경호의 특성은 예예 통한이라고 해서, 김한송은 근접 경호에서 나오는 거죠. X.
범행 위의 기도자가 범행 시도할 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람. 촉수거리 원칙이죠. 3번. 우발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발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극도 혼란 사태에 야기하고 즉흥적 대응, 자기 보호 본능 등의 특성이 있다. 5. 우발 상황 발생 시에는 경방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우발 상황 발생 시에 경호원은 경호 대상자를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해서 경호 대상자에게 신체적 무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이것도 5죠. 수류탄 또는 폭발물과 같은 폭발성 화기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사용되는 대형은 강화된 사각 대형이 아니라 함몰형 대형입니다. 함몰형 대형. 자, 경호 기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만 방법이 아닌 거래요. 네,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차량 및 기동로는 아니죠. 자주 바꿔줘야 한다. 1번이 벌써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70번 안전검측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입니다. 옳은. 비공식 행사에서는 비공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요. 이제 오감을 배제하지 않고 오감도 포함하고 장비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육감에 의해서도 해야 되고요. 자, 경호 대상자가 장시간 머물러 있는 곳을 먼저 그죠? 거기가 더 중요하죠. 더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경호 대상자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5. 전자제품은 분해하여 확인 불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합니다. 예, 그럼 답이 뭐예요? 3번이 정답이죠. 이거 어려웠죠? 71번도 좀 오랜만에 나온 개념이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IED에 대한 급조 폭발물에 대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급조 폭발물은 일단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폭약은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거 맞는 말이고요. 내관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서 작은 충격이나 마찰에도 폭발할 수 있고요. 폭발 효과는 폭풍, 진동, 열, 파편 효과 등이 있다. 자, 경호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색 장비란 위의 도구나 위의 물질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는 장비로 탐지기,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가 있다. 5. 방호 장비란 경호원이 자신의 생명 신체 이거는 호신 장비죠. 호신 장비. 방호 장비는 방벽이나 이런 걸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감시 장비란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제 취약점뿐만 아니라 인력 보충 이런 개념으로 나와요.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게 검색 장비와 감시 장비의 개념이 이제 광학 장비란 말도 나올 때도 있고 인력 보조란 말이 둘 다 나올 때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틀린 걸 골라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장비 이거 맞는 말이에요. 73번 이것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죠. 근데 이거 18년도를 보고 왔기 때문에 또 18년도나 19년도 보시면은 기억에 남으시겠죠? 정답은 뭐예요? 4번이죠. 4번. 이거는 제거 장비다. 제거 장비. 자, 74번 경호 예절에 관한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은 제가 제거 장비라고 말했는데 19년도에는 또 전항 정답이 돼버렸죠. 전항 정답. 그래서 뭐 경호학 분류상 뭐 경찰 시위 장비를 빼는 경호학 관련 법령 이렇게 경호학 관련 법령이나 경호학에 의해서만이라고 라는 말이 나오면은 물포도 정정 물포는 검색 장비가 될 수 없겠죠. 예. 제거 장비로 봐야겠죠. 하여튼 그 문제 자체가 19년도에는 전항 정답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아마 20년대는 올해는 또 안 나올 거예요. 예. 74번 탑승시 경호 예절 이것도 문제가 많았죠. 왜요? 이거는 이제 법령은 없거든요. 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왔었어요. 그 정부의 공직자들이 지켜야 하는 예우라는 규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공신력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일어났었는데 안 먹혔다.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거 대로 답이 나오면은 이걸 또 찍으면 된다. 알겠죠? 자, 기차의 경우 2인용 좌석일 때는 창가 쪽이 상석이고 통로 쪽이 말석이다. 5. 침대차 위에서는 아래쪽이 상석입니다. 내리기 쉽고 또 올라가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늦게 탑니다. 예, 알겠죠? 늦게 나가고 싶으니까. 일반 선박의 경우 나중에 타고 하선할 때가 먼저 내리나. 5. 함정의 경우 먼저 타고 먼저 내려. 3번이 확실하죠? 맞는 말이죠. 4번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제가 하급자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 엉덩이를 보여주기 싫어요.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도 보여주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성이 늦게 올라가고 여성이 다시 남성이 먼저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성이 먼저 올라가고 여성이 늦게 내려온다가 맞겠죠? 이거는 그 공직자 예우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앞장서서 뭐 그걸 지켜준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우리 매너를 보면은 이제 여성은 또 하이힐을 신었으니까 넘어질 경우가 있어서 잡아주기 위해서 남성이 뒤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규정이라고 해서 안 먹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서는. 답은 3번이다. 3번 복수 정답이 되지 않았다. 조기에 개항해야 되는 날은 국가장 기간이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자, 일반적 환경과 특수적 환경. 특수적 환경은 북한 관련된 거 나오거나 지역 경제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경제나 분노 관련, 또 이기주의 관련 이런 거 나오면은 특수적 환경 요인으로 찍어라. 답은 4번이 맞겠죠. 4번. 예, 북한 테러는 아니죠. 나머지는 일반 요인입니다. 경호원의 기본 응급 처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흡이 없을 즉시 심폐소생술 실시한다. 5. 전문 의료진에게 신속인계한다. 5.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경호대 상자를 옆으로 눕혀 이물질에 의한 진실을 예방한다. 5. 가슴 및 복부 손상 시 지혈하고 물을 마시게 하면 안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상 위협의 정도에 따른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보 4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관주 경심이라고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기 때문에 4번은 없어요. 79번 그 태대위의 업무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 했죠 제가. 자, 정책 중심의 심의 의결인가요? 네, 정책 중 심의 의결인가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또 테러 경보 장중요 임실사도 있고요. 네, 장중요 아니면 장행사 임실사에도 된다 했죠. 여기서 중장기 장단기 이거 포인트를 했던 거. 심의 의결, 협의 의결인가요? 이렇게 읽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관계 기간에 대한 교육 훈련의 감독 및 평가. 이거 뭔가 살짝 관계 기간을 감독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맞는 것 같은데 넘어가 볼게요. 2번 중장기. 예, 이거 맞는 거죠.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역할이 맞죠. 또 대테러 정책 중심의, 예, 정책이 나오죠. 맞는 말입니다. 또 위원장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이것도 맞네요. 1번이 애매하니까 1번이 틀렸겠죠. 예. 어쨌든 이거 3개나 2개는 여기서 다 구분하라고도 말 안 해요. 지금은 문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짬비를 공부하고 보면은 다 기억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처음 짬비를 보고 공부를 하고 봤을 때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다? 2분의 1이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예, 4분의 1에서 2분의 1 되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해서 맞춰도 되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아까 틀릴 만한 거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그래서 뭐 이거 틀린다 하면은 92.5. 예. 평균을 내버리면은 경보법을 100점 맞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96.75가 되겠죠. 96.75. 80번 마지막 문제네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예, 어렵게 나왔었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요. 테러 위험 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를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테러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이동. 이거는 외국인 테러 전투 요원을 말하죠. X. 테러 수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이런 걸 하는 걸 말한다.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대테러 조사라 합니다. 조사. 대테러 활동은 모든 활동을 말하고요. 조사를 포함한 모든 활동. 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 대테러 조사. 알겠죠? 네. 대테러 활동은 모든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활동.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둔다. 1명. 4번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틀렸다 치면은 경화가 몇 점이에요? 90점. 우리 경비업법은 100점 맞을 거라 그랬죠? 그럼 평균 95점으로 이때 합격 컷이 몇 점이었다? 87.5점. 예, 여러분들 합격하셨네요. 예. 농담이고요. 어려웠던 기출 지문이었던 것만큼 정부가 바뀌고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던 것만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좀 설명이 길었죠. 짧게 하려고 하는데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네요. 다음 시간에는 16년도 거 기출문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 8, 7, 6, 5 15년도 거까지만 찍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